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하면서 봤던 캐네디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기는 한데 저는 캐네디언 친구들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감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경우는 캐나다는 인클루시브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 반에 거의 장애인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제가 봤던 제일 심한 친구의 경우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눈빛과 손짓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옆에 케어하시는 분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도 봤고요. 아니면 이제 자폐 증세가 아주 마일드하게 있어서 보통 친구들하고 보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그렇게 적게라도 스페셜 니즈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받거든요. 모두 다 함께. 근데 그 스페셜 니즈가 필요한 친구들의 상황은 다양하니까요. 뭐 어떤 친구는 조금 잘 못 걸을 수도 있겠고 뛰는 게 불편한 친구도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갔던 반은 그때가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인데 캐나다에서는 체육 시간이 그 반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반, 세 반 모여서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35명이 모여서 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체육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대1로 액티비티를 하기보다는 이제 조를 짜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더 그렇잖아요. 약간 스포츠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데도 그때 그 친구가 약간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어눌하고 뛰는 게 살짝 불편한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캐네디언 친구들이 여기 이 한 그룹의 캐네디언 친구들이 이게 따로 레프트아웃 되면 안 된다고 우리 그룹에 오라고 먼저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잘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밖에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승패하고는 관련 없이 그 친구가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리 오라고 먼저 불러주는 그 손길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교대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인클루시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미심쩍어 했거든요. 스페셜 니즈가 있고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필요한 어떤 케어들을 다 같이 받을 수 있잖아 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아이들 인성 교육에는 나쁠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 봉사활동을 갈 때만 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줘야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파트의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런 생각, 그런 인식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튜터링 하던 친구인데요. 제가 과외를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레이드 4, 4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그런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한번 써볼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하는 그러니까 라이팅하는 장문 숙제를 하나 내줬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액트리스가 되어보고 싶다고 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랑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고쳐주고 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이러면서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라이프를 사는 방식이 항상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하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어른한테 그렇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선생님은 작가 되고 싶어. I wanna be a writer 이러면서 선생님이 스크립트 다 쓰면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액트리스니까 연기해주면 되겠다 하면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뭐 그런 질문을 할 때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할 때
직업을 얘기해 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보라고. behavior 아니면은 어떤 식의 액션을 take 하고 싶은지. 시청해 주시는 어른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제가 교생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중학생 친구들인데, 그때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냐면 GSA 모임에 갔었어요. Gay Straight Alliance라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성소수자 학생들하고 straight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양성애자가 아니구나. 이성애자 친구들하고 같은 친구가 돼서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도 외국이라서 그런 문화가 단단하게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게이라거나 트랜스라거나 그런 학생들,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많아요. 사실은 주변에 많은데도 굉장히 그게 소수자 문화라고 불리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만들어진 클럽이에요. GSA가. 나는 그냥 이 노멀시에 속하는 스트레이트 학생이지만 나는 너네들하고 다를 거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렌들리한 엔바이런먼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가지고 제일 처음 친해졌던 친구가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되게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 얘기해도 돼? 내가 되게 부끄러운데 막 되게 주저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저는 그런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아무튼 그 친구가 그때 제가 9학년? 네, 9학년이었는데 쪽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를 써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쪽지를 딱 줬는데 거기에 나는 남자도 좋고 나는 여자도 좋아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딱 읽는 순간 이거 왜냐면 저는 그때가 벌써 막 19년 전 막 이렇고 어 한국에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거를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도 그런 문화가 완전히 오픈된 문화는 아니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주저주저 하면서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그때 저도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나도 빨리 캐네디언 사회에 좀 껴들어 봐야겠는데, 같은 약간 소수의 배척받는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제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또 그랬겠지만 그 친구하고는 이제 또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GSA 미팅에 갔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면서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기특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제 경험을 얘기했듯이 사실 그 사춘기 때 그룹 문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그냥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네디언 친구들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그룹 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일단 그 그룹에 fit in 하지 못하면 패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도 나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고 그 다른 친구들 그냥 fit in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두에게 정말로 모두에게 프렌들리한 컬처와 엔바이런먼트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캐나다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캐네디언 친구들 제가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 캐네디언 교육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상 선생님으로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제가 또 들고 올게요. 다른 재밌는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